소보다 더 예쁘다. 색시야, 나랑 가면 밥 많이 줄게. 오호라, 바보 구보가 왔구나. 이 녀석 돈도 없을 녀석인데 골탕이나 먹여야지. 이복의 총각, 자네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원래는 비싼데 딱 30냥. 30냥만 내면 뇌주지. 좋아, 소는 나랑 밥같이 못 먹지만 이 색시는 같이 먹잖아. 이야, 오늘 땡 잡았다. 바보는 역시 바보야. 너무 좋다. 아이고 저 바보. 소 살 돈으로 귀신을 샀네. 오늘 밤에 죽겠구만 쭉쭉. 헤헤, 내 평생 소원을 오늘 풀었다. 남들이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과부. 하룻밤만 자면 사내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간다는 그 무시무시한 여자를 내가 업고 왔다. 내 이름은 구보. 천하의 바보 구보가 오늘 드디어 장가를 든 것이다. 내려놓으시오, 이보시오.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소. 등에 업힌 색시가 바둥거리며 울부짖는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죽긴 누가 죽어. 내 팔뚝을 봐라. 황소도 때려잡는 구보란 말이다. 귀신이 붙었으면 내가 그 귀신까지 쫓아내면 그만이지. 가만히 좀 있어봐. 다 왔어. 여기가 내 집이야. 찌그러진 초가집이지만 내 눈엔 궁궐이다. 나는 색시를 안방 아랫목에 고이 모셔두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색시,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쑤셔 넣고 불을 지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꼭 내 마음 같다. 쌀독을 탈탈 털었다. 조상 제사상에나 올리려고 아껴둔 쌀인데 오늘이 내 제삿날이라도 좋다. 하얀 이팝나무 꽃 같은 쌀밥을 안치고 된장 뚝배기에 우거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지글지글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자, 상 들어갑니다. 우거지 된장국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난이 살 것 같았다. 트림을 시원하게 하고 숟가락을 놓는데 앞을 보니 색시가 밥은 손도 안 대고 덜덜 떨고만 있다. 색시, 왜 안 먹어? 밥이 모래알 같아. 내 물음에 색시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툭 하고 밥그릇에 떨어뜨렸다. 서방님 제발 저를 내치세요. 이 밥 먹고 서방님마저 잘못되면 저는 못 삽니다. 아따, 사람 참. 내가 안 죽는다니까 그러네. 대체 그놈들이 어떻게 죽었길래 그래. 내가 답답해서 묻자 색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을 뗐다. 듣다 보니 이건 사연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곡소리였다. 첫 번째 서방님은 아버지가 정해준 고개 넘어 양반집 도련님이었어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 촛불을 끄고 묘에 눕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제 품에서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얀 요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는데 그 끔찍한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색시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셨지요. 그 엄동설 안에 입고 있던 비단 옷도 아깝다며 다 벗겨내고 호적삼 하나만 입혀서 대문 밖으로 소금을 뿌려 내쫓았습니다. 상상이 갔다. 그 추운 겨울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난 여인의 꼴이 어땠을지.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향하는데 눈은 무릎까지 쌓이고 발은 얼어터져 피가 났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에 불빛이 보이는 외딴 집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살려달라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란 놈이 제 꼴을 보더니 눈빛이 변하더군요. 몸 좀 녹이자며 제 손을 잡는데 그 손길이 징그러운 구렁이 같았습니다. 뿌리치려는데 갑자기 그놈이 으억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눈이 뒤집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혀가 입 밖으로 쭉 빠져나온 채로요. 소름이 돋았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맨발로 다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산적대에게 잡혔지요. 산적 두목이란 놈이 오늘 횡재했다며 저를 덮치려 하는데 그놈마저 제 옷고름을 잡은 채 심장이 멎어 죽었습니다. 색시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산적들이 저를 보고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라며 기겁을 하더군요. 죽이자니 자기들도 죽을까 겁나고 데리고 있자니 찝찝하니까 짐짝처럼 묶어서 장터에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방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악독한 귀신이다. 여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한단 말인가. 눈밭을 맨발로 기고 짐승 같은 놈들한테 당할 뻔하고. 나는 밥상을 한쪽으로 슉 밀어버렸다. 색시야. 예. 걱정 마라. 내가 그 귀신놈 오면 뼈도 못 추리게 묵사발을 만들어 줄 테니까. 억울해서라도 밥 먹어. 먹고 힘내서 나랑 살아야지. 나는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색시 손에 쥐어주었다. 색시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꾸역꾸역 밥을 삼켰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색시가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대답 대신 씩 웃으며 촛불을 후불어 껐다. 방 안이 캄캄해졌지만 내 눈엔 색시의 하얀 얼굴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다. 걱정 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안 죽는다고. 자, 이리 와. 나는 색시를 와라 끌어안았다. 처음엔 바들바들 떨던 색시도 내 투박하지만 뜨거운 손길이 닿자 스르르 몸을 맡겼다. 소미불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내 품에 가득 찼다. 색시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내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나는 천하의 바보 구보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사내가 되어 맹수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그녀를 탐했다. 우리 둘이 엉킨 이불 속은 한여름 땡볕보다 더 뜨거웠다. 좋다. 색시야, 정말 좋다. 내 거친 숨소리와 색시의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한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내 인생에 이런 천국이 있을 줄이야.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라면 벌써 죽어나갔다던 그 공포의 시간을 환희로 채우며 진짜 부부가 되었다. 한바탕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산속이라 그런지 새벽바람이 찼다. 나는 주섬주섬 바지춤을 추스르고 윗목에 벗어둔 저고리를 끌어다 색시 어깨에 덮어주었다. 따뜻하게 자. 감기 들어. 색시는 지쳤는지 내 팔을 베고 금세 잠이 들었다. 나도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다. 그냥 추운 게 아니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훅 끼쳐왔다. 덜컹, 덜컹. 꽉 닫힌 문고리가 혼자서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보았다. 천장 석가래 사이에 시커먼 연기 뭉치 같은 것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헉. 옆에서 자던 색시가 먼저 비명을 질렀다. 색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내 등 뒤로 파고들었다. 서방님. 왔어요. 그놈이 또 왔어요. 색시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왔다. 내 등에 닿은 그녀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떨림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최진사도 산적 두목도 죽여버린 그 공포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천장에 붙어있던 검은 형상은 점점 더 짙어지더니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내의 얼굴로 변했다. 놈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분노로 거품이 일고 있었다. 놈과 눈이 마주친 순간 머릿속을 쇠로 긋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었다. 늦었어. 놈이 피눈물을 흘리며 괴성을 질렀다. 이미 섞어버렸구나. 더러운 놈. 감히 내 여자 몸에 손을 대. 아하, 이놈이구나. 내 색시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귀신 놈이. 색시는 내 허리춤을 부여잡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흐느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듣자 무서움보다는 오기가 확 치밀어 올랐다. 으악, 용서 못해. 찢어 죽일 테다. 귀신이 천장에서 뚝 떨어지며 나를 덮쳤다. 놈의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조여왔다. 쇳덩이 같은 악력이었다. 컥. 숨통이 조여들었다. 약, 서방님, 안 돼. 색시가 비명을 지르며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귀신이 뿜어내는 냉기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다. 색시는 구석에 처박혀 눈물만 줄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저 가여운 눈빛. 비켜. 이 자식아. 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놈의 팔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늦었다며. 늦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신방엔 왜 쳐들어와. 닥쳐라. 내 놈을 죽이고 전연도 데려갈 것이다. 놈이 내 배 위로 올라타며 광기를 부렸다. 바지를 입고 있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민망한 꼴을 보일 뻔했다. 나는 다리에 힘을 팍 주었다. 목을 조르는 힘이 점점 세졌다. 눈앞이 하얘지고 혀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구보다.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돌머리이자 황소도 때려잡는 통뼈 구보란 말이다. 안 죽어. 저렇게 무서워하는 색시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나는 잇몸이 으스러져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놈의 팔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이게 진짜 사람 빡돌게 하네. 우드드. 내 소나기 힘에 귀신의 팔목에서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놈의 배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내 색시 앞에서 썩 꺼져. 퍽. 귀신이 내 발길질에 나가 떨어져 방구석에 처박혔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바지 저고리 차림에 내가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표정으로 놈을 노려보았다. 너냐? 내 색시 울린 놈이?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색시가 벌벌 떨면서도 나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다. 내 주먹이 놈의 얼굴에 꽂히기 직전이었다. 안 돼요. 서방님 멈추세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던 색시가 비명을 지르며 내 팔에 매달렸다. 색시의 눈은 공포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켜. 이놈이 널 죽이려 했잖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목소리. 혹시 돌석이 아니니? 너 돌석이 맞지? 색시의 외침에 내 멱살을 잡고 있던 귀신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다. 시뻘겋게 충혈되어 살기를 뿜어내던 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순이,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귀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까처럼 쇠를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물기에 젖은 아주 슬프고 처량한 목소리였다. 놈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연기가 거치더니 창백한 총각의 얼굴이 드러났다. 물에 퉁퉁 불어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순박하게 생긴 것이 딱 봐도 나처럼 밭이나 갈던 놈이다. 돌석이, 그게 누군데? 내가 주먹을 내리며 묻자 색시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다. 세상에, 세상에. 내가 죽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색시의 입에서 기가 막힌 사연이 쏟아져 나왔다. 이놈은 색시와 한 동네 살던 돌석이라는 총각이었다. 신분이 낮아 감히 넘볼 수 없는 처지였지만 색시를 너무나 연모한 나머지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결국 색시가 시집가던 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색시 집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하인들에게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났고 그 길로 마을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은혜했는데 다른 사내놈 품에 안겨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너를 데려가려 했다. 돌석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 마음 바보인 나도 알 것 같았다. 나도 색시가 너무 좋아서 누가 색시를 뺏어가려 하면 눈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하지만 죽은 놈이 산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다. 야 이놈아, 좋아하면 잘 살게 빌어줘야지. 왜 내 색시 눈에서 눈물을 빼? 그게 사랑이냐 목리지.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돌석이가 입을 다물었다. 색시가 무릎으로 기어가 돌석이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잡히지 않는 허공이었지만 색시의 손짓은 간절했다. 미안하다 돌석아.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내 마음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크크. 색시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제발 노여움을 풀어라. 내가 이렇게 구천을 떠돌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누이로 태어나든 어미로 태어나든 해서 꼭 갚을게. 그러니 제발. 색시의 진심 어린 사과가 통했을까? 도끼로 가득 찼던 돌석이의 얼굴이 점점 평온해졌다. 죽어서도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저것이었나 보다. 바보 같은 순이.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여태 못 떠났는데. 돌석이가 나를 쳐다봤다. 아까처럼 죽일 듯한 눈빛이 아니었다. 씁쓸하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이보게. 자네 힘이 장사더군. 내가 좀 세지. 부탁하네. 우리 순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진짜 자네를 데려갈 거야. 걱정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색시 울 일은 없다. 밥 굶기는 일도 없을 거고. 내 대답에 돌석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갈란다. 더 있으면 미련이 남아서 못할 것 같으니. 돌석이의 몸이 하얀 빛으로 변하더니 천천히 천장으로 떠올랐다. 방 안을 짓누르던 냉기가 사라지고 다시 훈훈한 온기가 돌아왔다. 행복해라. 순이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석이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색시는 한참을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 나도 코끝이 찡해서 천장만 바라봤다. 사랑이 뭔지, 한이 뭔지. 죽어서도 못 잊어 쫓아다닌 놈이나 그놈 달래 보낸 색시나 다들 짠하다. 뚝 그쳐.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색시를 꼭 안아주었다.
색시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들었다. 나는 색시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잘 가라 돌서가. 내 목까지 내가 잘해줄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었다. 귀신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불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품 안의 색시는 따뜻했다. 이제 진짜 아무 걱정 없다. 내일 아침엔 쌀밥을 더 많이 해서 먹어야지. 나는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돌석이 놈이 아직 완전히 간 게 아니라는 것을. 꼭기요. 새벽 딸기 목청을 돋우자 마을 어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안개 낀 새벽 사내들이 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마을 이장과 동네 청년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멍석과 지게가 들려 있었다. 어이, 칠보가. 내가 먼저 들어가 봐라. 아이고, 이장님도 참. 왜 하필 접니까? 재수 온 붙으면 어쩌려고요. 내가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양기가 세잖아. 어서. 칠복이라 불린 청년이 울상을 지으며 엉덩이를 뺐다. 분명 죽었겠죠. 그 과부랑 하룻밤 자면 천하장사도 피를 토하고 죽는다던데. 말이라고 하냐. 최진사도 산적 두목놈도 다 혀 깨물고 갔어. 구보 그 가보 녀석도 지금쯤 방구석에 뻣뻣하게 굳어있을 게다. 쯔쯔, 불쌍한 놈. 가는 길에 밥이나 배불리 먹여 보낼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죽은 걸 기정사실로 하고 내 시체를 쌀 멍석을 펴고 있었다. 시체 꼴이 흉할 테니 보지 말고 멍석으로 확 덮어서 지게에 실어.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비장한 각오로 칠보기가 살인문을 밀려는 찰나였다. 벌커덩. 갑자기 방문이 벼락치듯 열리더니 내가 튀어나왔다. 아주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면서 말이다. 아, 잘 잤다. 으아암. 내 하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칠보기는 들고 있던 멍석을 놓쳤고 이장님은 입에 물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렸다. 정적. 숨 막히는 고요가 흘렀다. 나는 눈곱을 떼며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봤다. 이장님 아니세요?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멍석은 왜 들고 왔대요? 우리 집에서 잔치라도 해요. 내 목소리를 들은 칠보기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귀신이다. 대낮에 귀신이 나왔다. 뭐, 귀신. 살아있는 거냐? 구보 너. 발이 땅에 붙어 있느냐? 이장님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다. 나는 쿵 발을 구르며 제자리 뛰기를 해보였다. 그럼 땅에 붙어 있지 하늘에 떠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한테 왜 그래요? 아참, 배고파 죽겠네. 이장님, 밥 좀 줘요. 내가 성큼 다가가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소 다리를 절던 김노인이 지팡이도 버리고 담벼락을 뛰어넘어 도망가고 칠보기는 뒤로 자빠져서 살려주세요.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으아, 구보 귀신이 밥 달라고 한다. 도망쳐. 와장창, 쨍그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들고 온 지게가 넘어지고 벗겨진 고무신들이 널브러졌다. 아니, 왜들 저래? 사람을 무슨 짐승 보듯 하네. 그때 방문 틈으로 색시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발그레한 볼. 누가 봐도 사랑받은 새색시의 얼굴이었다. 서방님,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요? 그 모습을 담벼락 뒤에서 훔쳐보던 이장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헉, 저 여자도 멀쩡하잖아.
구보 저놈이 살았어. 그 귀신 붙은 여자랑 자고도 살았다고. 그제야 도망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가만 보니 구보놈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심지어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난리다. 귀신은커녕 힘이 넘쳐 보였다. 야, 구보야.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냐? 밤새 무슨 일 없었어? 일은 무슨 일? 우리 색시랑 아주 재미지게 잘 잤지. 힘이 펄펄 나서 오늘 바지 얼마지기는 갈겠구만.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천하장사였네 그려. 귀신 잡는 구보여. 귀신 잡는 구보.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다가와 내 몸을 쿡쿡 찔러보았다. 살아있는 걸 확인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바보가 장가 잘 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옆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날 하루는 꿈만 같았다.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고 색시는 새참을 이고 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그리고 해가 미연미어 지는 저녁. 색시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왔다. 하얀 쌀밥에 낮에 마을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갖다 준 고등어 자반까지 올라왔다. 서방님, 오늘 고생하셨지요. 많이 드세요. 색시가 생선 가시를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는데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꿀맛이다, 꿀맛이야. 색시 너도 얼른 먹어. 네, 서방님. 우리가 서로를 보며 막 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였다. 쾅, 쾅. 살인문이 박살 날 듯 열리더니 횃불을 든 무리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내 이놈 구보야, 썩 나오거라. 평화롭던 저녁 밥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육중한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저게 뭐야? 나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색시는 사색이 되어 내 팔을 붙잡았다. 횃불 사이로 말을 탄 사또와 거간꾼 놈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죄인 구보를 포박하라. 밥 한 술 뜨지도 못했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쳐 내 팔을 꺾고 오랏줄로 묶었다. 밥상은 엎어지고 고등어 자반이 클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조용히 해라. 내 놈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기.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내가 멀쩡한 처자를 귀신 들렸다고 속여 헐값에 가로챘다는 상소가 들어왔다. 사또가 쩌렁쩌렁 호통을 쳤다. 내 뒤에서 거간꾼 놈이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허허, 저놈이 억울한 척 연기를 하는구나. 저렇게 고운 처자가 귀신이 들렸다니 말이 되느냐? 내 놈이 헐값에 사려고 수작을 부린 게지. 사또의 눈은 내 말이 아니라 엎드려 떨고 있는 색시에게 꽂혀 있었다. 음흉하게 번들거리는 눈빛. 바보인 내가 봐도 딱 알겠다. 저놈, 내 색시한테 흑심 품고 온 거다. 여봐라, 저 사기꾼 놈은 옥에 쳐넣고 저 여인은 내가 직접 신문을 해야겠으니 내 가마에 태워라. 안 돼, 내 색시야. 내가 몸부림을 쳤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머리가 핑 돌았다. 서방님, 서방님. 색시의 비명소리가 멀어졌다. 행복했던 하루가 지옥 같은 밤으로 바뀌고 있었다. 차가운 옥바닥에 처박혔다. 온몸이 몽둥이 찜질을 당해 욱신거렸지만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었다. 젠장 문 열어. 내 색시 내놔. 나는 창살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포졸들의 비웃음뿐이었다. 조용히 안 해. 내 놈은 날이 밝는 대로 곤장 100개를 맞고 귀양을 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내 색시는 사또 나으리의 수청을 들고 호강할 테니 걱정 말고. 낄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귀신도 때려잡은 나인데 고작 저런 탐관오리 놈들한테 당하다니. 분해서 눈물이 났다. 색시야.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그 시각 사또의 침수. 사또는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색시를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흐흐흐. 천하일색이로구나. 그따위 바보놈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운 몸이지. 내 수청을 들면 비단옷에 고기 반찬 먹으며 살게 해주마. 사또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지아비, 그 사기꾼 놈. 그 놈은 내일이면 반병신이 되어 쫓겨날 것이다. 자, 이리 오거라. 사또가 색시의 손목을 낚아챘다. 색시가 반항했지만 기름진 고기를 먹어 힘이 센 사또를 당해낼 수 없었다. 이러지 마세요, 서방님. 사람 살려. 사또가 색시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휘잉. 갑자기 멀쩡하던 촛불이 픽 꺼지고 닫혀있던 창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냉기가 돌았다. 뭐냐? 바람이 왜 이리 세게 불어? 사또가 투덜거리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다. 네 이놈.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리는 듯한 목소리. 사또의 등 뒤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한 귀신의 형상이 나타났다. 어제 승천한 줄 알았던 돌석이었다. 놈은 하얀 소복 입은 얌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눈에서는 시뻘건 불똥이 튀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그야말로 악귀의 모습으로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다. 감히 누구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사또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다. 귀신. 저게 진짜 귀신이냐? 내 여자를 울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구보놈은 착해서 봐줬지만 내 놈은 안 되겠다. 오늘 내 놈 제삿날이다. 돌석이가 사또의 목을 덥석 졸랐다. 살려. 사또의 몸이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했다. 돌석이는 진짜로 죽일 기세였다. 돌석아, 안 돼. 그때 색시가 외쳤다.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또 업보를 싸는 거야. 그러면 영영 좋은 곳으로 못 가. 제발 멈춰. 저 더러운 놈을 그냥 둘 순 없다. 널 건드린 놈은 다 죽여버릴 테다. 내가 용서할게. 제발 우리 서방님하고 나하고 그냥 살게만 해줘. 부탁이야, 돌석아. 색시의 간절한 외침에 돌석이의 손이 멈칫했다. 돌석이가 색시를 쳐다봤다. 살기로 가득 찼던 눈빛이 조금씩 슬프게 변했다. 바보 같은 순이. 돌석이가 손을 놓자 사또가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사또는 캑캑거리며 바닥을 기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했다. 들었느냐? 내 색시가 너를 살려줬다. 당장 구보놈을 풀어주고 썩 꺼져라. 한 번만 더 내 여자 건드리면 그땐 진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방문을 박차고 도망쳤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도 귀신 소리에 놀라 다 도망가 버렸다. 잠시 후 옥문이 열렸다. 포졸들이 도망가면서 열어둔 것인지 아니면 돌석이가 열어준 것인지 문이 덜컹거리고 있었다. 나는 옥에서 뛰쳐나와 관아 마당으로 달렸다. 저기서 색시가 달려오고 있었다. 서방님, 색시야. 우리는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살아 있었다.
내 색시가 무사했다. 괜찮아. 그놈이 해코지 안 했어. 괜찮아요. 돌석이가 구해줬어요. 뭐, 간 줄 알았는데. 허공을 보니 돌석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아까의 무서운 악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내가 알던 그 순박한 총각 얼굴이었다. 바보 놈아. 여자를 뺏길 뻔해. 힘만 세면 뭐하냐. 돌석이가 나한테 핀잔을 줬다.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친구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색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간다. 더 있다가는 내가 또 욕심부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잘 살아라. 나처럼 되지 말고. 이번엔 정말이었다. 돌석이는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가루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다. 차가웠던 밤 공기가 따스하게 변했다. 잘 가라, 돌석아. 나는 색시 손을 잡고 밤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1년 뒤, 우리 집 마당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를 닮아 통뼈에 목청 하나는 끝내주는 아들놈이다. 여보, 새참 드세요. 색시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밭으로 걸어온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수군거린다. 천하의 바보가 천하일색을 얻어 저렇게 잘 산다고. 사또는 그날 밤 충격으로 병이 나서 낙향했고 거간 꾼놈은 미쳐서 산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쟁기를 내려놓고 색시가 주는 시원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셨다. 캬, 꿀맛이다. 서방님, 맛있어요? 그럼 우리 색시가 준 건데. 나는 색시 손을 잡고 희죽 웃었다. 바보면 어떠냐? 귀신하고 싸워 이기고 이쁜 색시 얻고 토끼 같은 자식 낳았으면 내가 제일 똑똑한 거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다. 어딘가에서 돌석이 놈도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것만 같다. 고맙다, 돌석아. 내 목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나는 하늘을 향해 크게 한 번 소리치고 다시 힘차게 밭을 갈았다. 천하의